왜 우리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하며 사는가?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듯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곤 합니다. 삶에서 잘난 척이 안 되면 살 가치가 없는 거야 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욕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에 대한 반박처럼 그냥 사는 거지 라는 푸념도 있지만 이 두 의견 사이에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에게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척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심리와 욕망이 숨어 있을까요?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삶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 없다 고 고백하고 90세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 또한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고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본능임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인정에 목마른가?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인가? 아니면 허망한 욕망에 불과한가? 인정투쟁은 단순히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표면적인 욕망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얻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뛸듯이 기뻐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본능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욕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사회생활, 심지어는 가장 사적인 영역인 SNS에서까지 끊임없이 발현됩니다. 좋아요 개수, 팔로워 수,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인 동시에 인정 욕구의 강력함을 방증합니다. 헤겔의 철학은 이러한 인정투쟁의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삶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욕구를 넘어 삶과 죽음을 건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헤겔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합니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듯 타인의 인정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러한 인정 욕구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정치가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예술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파급력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인정 욕구는 개인의 창조성과 혁신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정투쟁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헤겔은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무관심이나 비난은 마치 존재의 부정처럼 느껴져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헤겔은 인정투쟁의 극단적인 형태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제시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착취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결국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주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노예의 노동에 기생하며 이는 진정한 자기의식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반면 노예는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형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자기의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하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능동성과 가치를 증명합니다.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잠 못 이루고 노력합니다. SNS는 이러한 인정투쟁을 더욱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과시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재구성하며 진짜 나보다는 보여지는 나에 더 신경 쓰는 피로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는 노예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얻지만 동시에 과도한 인정 욕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인정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이라는 표현 속에는 타인에게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불안정성을 감추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 개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평가를 통해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자아 개념은 외부 환경과 타인의 피드백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척하는 행동은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인정을 통해 실제 자아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심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헤이리 행사 때마다 나와서 기타 연주로 잘난 척하지 않았냐? 나는 너를 부른 적도 없는데 기타 연주를 듣기 괴로웠다. 그게 잘난 척이 아니고 뭐냐? 네가 화가 나고 그림을 전시하는 것도 잘난 척이다. 라는 비판은 이러한 척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성취를 드러내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과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척하는 행동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이는 김영석 교수처럼 100세가 넘어서도 명예교수로 조명받고 숱하게 잘난 척해도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잘난 척이 오히려 존경으로 이어지는 역설은 인정투쟁의 결과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정성과 지속성에 달려있음을 암시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 또한 척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SNS의 등장으로 이러한 사회 비교는 더욱 일상화되었고 끊임없이 더 잘나고 더 많이 가진 타인의 모습에 노출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시 소비 나가면 소비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정투쟁은 분명 양면성을 지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통해 감동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더욱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과학자는 인정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더 심도 있는 탐구를 지속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합니다. 운동선수는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시켜 스포츠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인정 욕구는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질투, 시기,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자율성을 잃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에 따라 요동치고 비판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동력임과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인정투쟁은 끝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중독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정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인정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앞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자기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를 자극하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목적지향적인 삶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행동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지향적인 삶은 외부의 평가와 관계없이 내면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며 이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과정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인정투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노력, 배움, 극복의 경험 자체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내면의 만족감은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의 인정 욕구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과 같은 행동들은 이러한 인정투쟁의 다양한 발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과도해질 경우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